자, 2025년 6월 고일 모의고사 22번 해설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Imagine following the spirit of silence vow into your daily life. into daily life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침묵 서약이라는 표현을 silent vow라고 표현하고 있고 vow가 맹세 이런 뜻입니다. 맹세 서약. 이 침묵 서약의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따르는 것을 상상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imagine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는 투부정사의 뉘앙스 자체가 아직 안 했지만 곧 할 것이며 의지가 크다 라는 표현과 이어진다라고 얘기한 반면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얘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으며 의지가 별로 없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상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는 것 마냥 상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너무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미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우주여행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그림을 눈앞에 펼쳐보는 거지 난 우주여행에 가고 말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상당히 어색하고 동명사를 쓰는 게 맞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침묵 서약의 정신을 따르는 것을 상상해라. 두 번째 문장도 지금 보시면 명령문으로 구성되고 있네요. Challenge yourself. 너 자신을 도전해라. 이렇게 하도록 너 자신한테 이렇게 하도록 도전해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Spend an entire day saying only what you absolutely must say 이렇게 나와 있는데 spend 동사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구조 쓰고 있죠. spend에다가 뒤에 보통 목적어로 시간이나 노력이나 에너지 따위에 뭔가 소모가 될 수 있는 대상을 먼저 취하고 그 뒤에 ing 형태를 취함으로써 요거를 이거 하는데 보내다 요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하루 온종일 네가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말해야만 하는 것만 말하는데 시간을 쓰도록 너를 도전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2번 빈칸 채워보시면 오직 네가 absolutely 절대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만 말하면서 하루 온종일을 보내도록 자신에게 도전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챌린지란 표현 자체가 뭔가 쉽게 해내는 일을 챌린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렵게 해내는 일을 챌린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 뉘앙스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 what도 한번 구성 정리해 보시면 what 앞에 선행사 안 보이고요. only 부사니까 선행사 안 보이고요. 뒤에도 보시면 뭘 말하는지 목적어가 부재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what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됐든 의문사 what이 됐든 항상 what은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불완전한 XX 구조를 취한다라는 걸 절대 까먹지 마세요. 이 what의 성격이 뭐야? what의 성질이 뭐야? 얘 의문사야 관계사야? 라고 물어보는 건 중학교 때 졸업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이 what을 봐야 하는 어떤 태도는 뭐냐면 선행사 있는지 없는지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 구조예요. 왜냐하면 의문사 what이든 관계사 what이든 문법적 구조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what은 XX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물고 살라는 거죠. 이 지금 지문의 맥락이. 3번 문장 볼게요. It's been widely observed by behavioral psychology experts and anyone who's ever been on a first date that we too often tend to treat conversation as a game of waiting for our own turn to speak. 여기 지금 중간에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건 잠깐 제끼고 짝대기 없는 표현들만 일단 보겠습니다. It's been widely observed. 여기서 apostrophe s는 has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 쓰고 있는 거예요. 널리 관찰되어 왔어. 행동심리학 전문가들에 의해서 뭐가 널리 관찰되어 왔냐면 that 이하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의도가 뭐겠어? 여기 있는 it은 가주어, 뒤에 있는 that이 진주어가 되겠죠? 그럼 진주어부터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 너무 자주 대화를 이러이러하다는 게임으로 여기는 경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treat는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쓰이는 경향이 짙습니다. treat A as B 해서 A를 B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대화를 어떤 게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냐면 우리 자신의 말할 순서를 기다리는 게임으로 여기는 경향이 너무 많이 관찰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이게 행동심리학 전문가한테서 관찰될 뿐 아니라 첫 번째 데이트를 해본 그 누구든지 다 이런 걸 목격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nyone who's ever been a first date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표현은 아니라고요. 해석하는데 큰 애로사항을 겪을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be on a date 하면 데이트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 지금 여기 anyone 같은 경우 사람이 선행사고 뒤에가 불완전한 거 보이죠? 주어 없는 거 보이죠?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로 anyone을 수식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가주어, 진주어인 거 꼭 확인하시고요. 빈칸 더 채워볼게요. 행동심리학 전문가들과 첫 데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가 너무 자주 대화를 자신 차례를 기다리는 게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널리 관찰해 왔습니다. We miss what's being said because we are mentally rehearsing our next utterance. 지금 3번 문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대화라는 건 사실 들어주는 건데 나 언제 말하지? 를 기다리는 게임처럼 우리가 보통 대화를 여기니까 4번 볼게요. We miss. 우리는 놓칩니다. 뭘 놓치냐면 what is being said. 여태까지 뭔 말이 되어져 왔는지를 놓칩니다. 지금 이 what도 보시면 앞에 선행사 없고요. miss 동사니까 선행사 없고요. 뒤에 주어 없어서 불완전한 거 보이죠? what은 볼 때마다 x인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내가 푸는 문제가 어법 문제야. 근데 what이 x 사이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럼 what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해진 것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의 다음 발화를 계속해서 리허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utterance 무슨 뜻이라고? 발화.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mentally 자리니까. What if you could eliminate the idea that next available mini silence is your next opening to express whatever is in your head? 이렇게 나와 있는데 what if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은 뭐뭐 한다면 어떨까? 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어떤다면 You could eliminate the idea. 이러이러한 생각을 제거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럼 빈칸에 제거할 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어떤 생각인지 뒤에서 the idea라는 추상명사 뒤에서 접속사 대시 지금 보시면 동격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동격의 대시라 그러죠. 관계대명사절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요. that 이하가 완전하다는 지점에서 일단 관계대명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the idea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추상명사라는 지점을 들여다봤을 때 이 the idea라는 명사와 대절사의 관계는 동격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 다음 이용 가능한 짧은 침묵이 네 머릿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표현할 다음에 오프닝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기회 정도로 해석하셔도 되겠죠.
여기 지금 whatever도 볼게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요. 복합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속성을 취해요. 일단 첫 번째, 문법적으로는 뭐랑 동등하냐면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인 what이랑 문법적인 기능이 동등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합관계대명사는 X 구조를 취한다는 거예요.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불완전한 구조를 취하고요. 그리고 명사절을 이끈다라는 점에서 동등합니다. 근데 의미상의 부가지점이 생기는데 의미상으로는 이 ever라는 접미사가 붙기 때문에 뭐든지라는 해석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에 선행사 없는 거 확인되고요. 뒤에도 주어 없어서 불완전한 거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ever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만 첨가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네 머릿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정도로 추가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머릿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표현할 다음 기회라는 그런 생각을 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어떨까? 네가 지금 여기서 next available mini silence가 가리키는 게 내 발화를 멈추고 상대방의 발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걸 듣는 시점이잖아요. 이걸 자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뭔 말하지? 다음에 뭔 말하지? 라고 내가 다음에 말할 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종종 말할 때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자꾸 놓치게 된다라는 지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없애보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4번 문장에 있는 We are mentally rehearsing our next utterance라는 이 표현과 Your next opening to express whatever is in your head 이 표현이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태도를 지우는 게 어떨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다음에 못 말하지 안달하려고 하지 말고 6번 What if you were limited to, say, 50 spoken words tomorrow? 내일은 너가 50단어만 말하도록 제한된 것처럼 행동하면 어떨까? 제한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빈칸도 보시면 예를 들어 내일 네가 50단어만 50개의라고 할게요. 50개의 말만 하도록 제한된다면 어떨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6번에 지금 if 쓰고 있는데요. 6번에 동사가 were 쓰고 있죠. 이거 대뜸 과거형 쓰네 이러지 마시고 if절을 봤는데 주어 나오고 과거형 동사를 써. 그럼 우리는 어떤 친숙함을 느껴야 돼? 가정법 과거구나. 가정법 과거의 뉘앙스가 뭐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 내지는 현재 사실보다 확률이 매우 낮은 사건을 어떤 표현하고 있는 장치구나라는 파악 가능하잖아요. 하루에 50단어만 말해라가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을 줄여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 쓰고 있다는 뉘앙스를 자아내는 겁니다. 7번 I think you would listen quite differently. 그렇게 하면 너는 아무래도 완전 다른 태도로 들을 거야. 그래서 지금 7번의 주절도 would 쓰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형 동사 쓰고 주절은 조동사 과거형 쓰고 동사 원형 쓰고라고 했잖아. 지금 if 주어 과거형 동사가 여기 보이는 거고요. 그에 따른 주절 모양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구문을 활용해서 네가 침묵 서약을 발동시켜서 하루에 50단어만 말하도록 입을 묶어놨을 때, 입을 다물게 했을 때 완전 다른 태도로 듣게 될 것이야 라는 얘기를 좀 드라마틱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번, 9번도 마찬가지로 계속 would 써가지고 가정법 과거의 주절 구성을 계속 취하고 있죠. 8번 You will attend quite carefully to every word you heard. 네가 들은 모든 말을 너는 상당히 주의 깊게 집중할 거야. 마지막 문장 You would be attuned. 마지막 문장 아니네요. You would be attuned to what you must respond to. 네가 여기도 지금 what 보면은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불완전한 거 보이죠? 이렇게. 네가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것에 be attuned to 하면은 맞춰지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시
be attuned to 부정사 아니고 to라는 전치사를 쓰면 뭐뭐에 맞춰지다. 수동태인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빈칸 보시면 너는 네가 반드시 반응해야 하는 것에 맞춰질 것이다. 마지막 문장도 볼게요. 또 you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 써서 You might discover that the less you say, the more you hear.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발견할 수도 있다 하면서 마무리. 너는 네가 더 적게 말할수록 더 많이 듣는다는 것을 이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고 요렇게 지금 같은 모양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대괄호 치고 있는 표현 뭐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더비교급 써서 표현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네가 덜 말하면 덜 말할수록 네가 더 많이 듣는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결국 윗부분에서 입 좀 다물어라 하면서 시작했던 그 포문이 이 글의 요지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그냥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침묵 서약을 따르라. 일상생활에서도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입 다물어라가 이 글의 핵심이잖아요. 입을 다물어 어떻게 하니까? 상대방의 말을 실제로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으니까. 자꾸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에 다음에 나 뭐 말하지 안달이 나 있으면 안달복달하고 있으면 대화에 집중 못하고 대화의 퀄리티 낮아지니까 그런 태도 말고 그냥 하루에 말할 양 자체를 아주 그냥 막 50단어만 말하도록 아주 그냥 묶어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퀵체크 해볼게요. 1번 이 글은 침묵 서약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대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맞죠? 사람들은 주로 대화 중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기 위해 자신의 다음 말을 미리 연습하는 rehearsal 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기 위해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상대방의 말을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에 집중하니까 내 말을 계속 리허설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 부분이 잘못됐지. 의도가. 여기가 잘못돼서 지워주시면 되겠고 3번 대화에서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이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입 좀 다물어라 했으니까 맞죠? 4번 행동심리학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대화를 주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기회로 본다고 지적한다. 그죠? 대화라는 게 사실 상대방 말도 들어야 되는 건데 계속 나 무슨 말하지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 지금 무슨 말하지? 언제 말하지? 언제 내가 말할 기회가 오지? 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다음 5번 말의 양을 제한하는 가상의 상황은 사람들이 타인의 말에 더 주의 깊게 경청하도록 만들 것이다. 지금 여기서 가상의 상황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그 가상의 상황이라 얘기한 게 이 부분이에요. 6번 부분, 여기 부분. 선생님이 가정법 과거 설명하면서 실제로 그렇게까지 제한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50단어만 말하도록 제한하는 류의 그런 가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효용이 있을 거야 라고 약간 실제와는 약간 동떨어진 맥락을 구성하기 위해 가정법 과거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번에서 요약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걸 요약해보면 침묵 서약, 말이 거창하지만 결국엔 뭐야? 입 좀 닥쳐라 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서약을 평상시에도 적용해보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대화를 어떤 식으로 판단해? 사실 상대방 말을 들어줘야 하는 게 대화인데도 나 다음번에 언제 말하지? 무슨 얘기하지? 계속 시뮬레이션 돌리고 머리로 무슨 얘기하지? 안달복달 나 있는 그런 게임처럼 자꾸 대화를 여기다 보니까 대화를 자체를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50단어만 말하는 류의 가상의 상황을 제의함으로써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하고 지금 어떤 맥락으로 대화하고 있는지를 더 면밀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니 입 좀 다물어라. 이렇게 계속 글이 일관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20번이랑 22번 선생님 연달아서 수업하고 있는데 모의고사 지문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일관된 논리 구조를 보게 됩니다. 일관되게 거의 많은 한 80% 이상의 글이 두 갈씩을 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서 이 글이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뒤로 가면 갈수록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해가지고 쌓아나가는 그런 과정.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괜히 뒷부분부터 읽거나 가운데 부분부터 읽거나 이런 식의 꿰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앞에 부분 위주로, 특히나 첫 번째 문장 위주로 정확하게 읽으시면서 이 글의 글감이 무엇이고 간단하게 이 글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지를 꼭 앞부분에서 추려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할게요.